영남권 5개 시도가 남북권 신공항 용역 발주에 합의해 밀양과 가덕도가 입지를 놓고 다시 한번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인기지만 대구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시조합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는 후보 설명회를 여는 등 돈 선거를 막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포항 해병대 소속 유치원 통학 차량이 접이식 의자를 두고 정원 초과 운행을 했는데 많은 통학 차량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큰 추위는 없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고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흐린 상태고요. 또 퇴근길 무렵에는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늦은 오후에 경북 남부 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 내일 낮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부 쪽 등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대구는 1.4도, 안동은 영하 2.8도로 크게 춥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남북권 신공항 용역 발주에 합의해서 외국 전문기관이 신공항의 성격과 규모, 기능 등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밀양과 가덕도가 입지를 놓고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권 경제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과 더 이상 지역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남북권 신공항 입지 용역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1년 안에 결과를 발표하자는 겁니다. 국내 용역기관들을 선정할 경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러한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 발주 입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외국 기관의 이름에서 하도록 한다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의 규모, 입지뿐만 아니라 규모들도 외국 기관이 이제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우선 용역 기관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지역의 힘을 모으고 무엇보다 용역 기관의 입지 심사 기준이 객관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부산의 가덕도 입지 논리에 맞서 기존의 밀양의 입지 장단점을 다시 분석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킬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이익관계를 떠나서 영남권 전체의 상생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객관성 있게만 검토가 된다고 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총선과 맞물려 정치권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역의 과제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신공항 용역 발주 합의는 밀양과 가덕도가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1년 뒤에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오늘 경주시청에서 시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5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 합동보고회를 엽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조직위원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발표, 세션별 프로그램, 행사 운영, 교통, 숙박, 관광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준비 상황을 발표합니다. 조직위는 주한 공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며 참가 독려를 하고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다중집합장소 5개 광고, 홍보 캠페인 등으로 물포럼 개최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6일부터 9일 동안 지역 50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수출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업체의 50%가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한 수출업체 32%는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고 18%는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수출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37%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일본의 엔저 지속 27%, 유럽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15% 순이었습니다. 구미상공회에서는 올해는 미국 경제 호조에 따른 글로벌 수요 회복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이 회복 전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민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7곳을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속빈 강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더욱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편인데 국공립은 보육교사의 대우가 비교적 좋아 근속교사들이 많고 보육의 질도 훨씬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비용이 아무래도 국공립보다는 비용이 세죠. 그러나 대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2013년 기준 2.4%로 서울 11.1, 부산 8, 인천 5.5%와 비교해 훨씬 적고 1.6%인 대전과 함께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올 한 해만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을 확충하는 것을 비롯해 4년 동안 1000곳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시는 올해 고작 7곳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보육 인프라를 위해서 국공립 확충을 하는데 민간 보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이제 국공립을 확충해 나가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마저도 기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7곳 가운데 5곳은 달성 현품과 옥포면 등 외곽의 신규 주택단지로 LH로부터 공간을 무상 임대받아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활용합니다. 또 다른 한 곳은 특정 아파트 단지에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이 이용 우선권을 가집니다. 나머지 한 곳은 유일하게 새로 짓는 국공립인데 현재 북구청이 직장 보육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공무원 자녀가 우선 입학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학부모 수요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공보육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대구시 보육정책은 느림보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 지원비를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물리치료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둔 작업치료,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은 기존에 보호자가 먼저 결제한 뒤 서류로 신청하던 방식에서 지난해 9월부터는 치료 지원 카드가 도입돼서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8월에 시작한 평화의 동전밭 동전 모으기 운동으로 경북 100개 학교에서 1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가운데 2천만 원은 참여 학교별 한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20만 원씩 지원하고 1억 원은 한국전쟁의 참전국이었던 에티오피아에 학교를 짓기 위한 지원금과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 후보 설명회가 시작된 가운데 선관위는 돈 선거를 막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예천 지역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선관위에 모였습니다. 후보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선관위의 설명을 듣고 공명선거를 다짐했습니다. 경북에서는 185개 조합에 590여 명의 후보들이 출마할 예정입니다. 선거인 수는 44만여 명에 이릅니다. 예비 후보 등록 없이 선거 전 2주간만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찬 후보자가 10만 원을 줬어. 그걸 들고 그만 바로 고발해 보는 거야. 검찰에서 조사받은 받았잖아요.
선거 50일 전 경북에서는 벌써 21건의 선거법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돈 선거가 우려되는 42개 조합에 대해서는 특별 감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선거 지도와 관리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은 선거인이 적기 때문에 금품 선거가 가장 우려됩니다. 금품 선거는 지역의 명예뿐만 아니고 조합 자체도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이 점에 중점을 두고 후보 등록은 다음 달 24일과 25일 이틀간이고 선거운동은 다음 달 26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3월 10일까지입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고 벽보와 선거 공보, 어깨띠, 전화, 조합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항공대가 무사고 비행 만시간을 달성했습니다. 경북경찰청 항공대는 1975년 12월 1일 창설돼 39년 만에 이 같은 성과를 냈는데 만시간 무사고 비행은 전국지방경찰청 소속의 8개 일반 항공대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경북경찰청 항공대는 범죄자 추적과 피의자 호송, 환자 이송, 산불 진화, 교통관리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새벽 4시 반쯤 대구시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온 뒤 진료를 하려던 의사 34살 이모 씨에게 30여 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2시간 뒤 다시 응급실에 와서 10분가량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포항의 한 해병대 소속 유치원 통학 차량이 접이식 의자를 제거하지 않은 채 정원을 초과해서 운행했는데요. 취재 결과 통학 차량의 대다수가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도 경찰도 그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치원 통학 차량 내부입니다. 통로를 막고 접이식 의자를 펼친 채 아이들을 콩나물 시루처럼 앉혔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불법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이 접이식 의자를 자력으로 움직여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문 밖에서 직접 조작할 수 없는 통학 차량의 접이식 의자는 불법입니다. 아이들의 대피가 늦어져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이식 좌석 때문에 어린이가 차량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에 설치된 좌석은 모두 탈거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니버스가 어린이 통학 차량 승인을 받으려면 보조발판과 경광등을 달고 접이식 의자들은 모두 떼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접이식 의자를 그대로 단 채 불법 운행하는 통학 차량이 수두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육시설은 접이식 의자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회사를 저희들이 회사하고 계약해서 운송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집에 오시기 때문에 사실 그 완벽까지 잘 모르겠어요. 경찰의 통학 차량 관리 감독도 엉망이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유관 검사 없이 서류만 보고 신고증에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구조적인 변경적인 부분은 자동차 등록증에 승인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경찰이 그걸 다시 일반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버스기사들은 의자를 떼서 허가를 받은 뒤 재설치해 불법 운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대피와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미술관이 개관한 지 3년 7개월 만에 지난 9일 누적 관람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대구 미술관 개관 이후 관람객이 가장 많았던 전시회는 쿠사마 야요이 전으로 33만여 명이 다녀가면서 관람객 100만 명 돌파를 앞당겼습니다. 대구 미술관은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대구 시민의 날인 10월 8일을 따와서 108만 번째 관람객을 대상으로 특별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대구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은 26만 9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관람률이 11.7%였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이 10.7%, 서울시립미술관의 7%보다 높았습니다.
2015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으로 대구FC에 입단한 신인 김진혁 선수가 22세 이하 국가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광종 감독이 있는 22세 이하 대표팀은 2016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는 2월 태국에서 펼쳐지는 킹스컵에 맞춰서 대표팀을 꾸리고 오늘부터 파주 NFC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김진혁을 포함한 22세 대표팀은 다음 달 1일 우즈베키스탄전을 시작으로 온드라스와 태국을 상대로 경기를 펼칩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지역 패션 업체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해외 전시회와 패션쇼 참가를 지원합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오늘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패션 전시회에 지역의 3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부스 비용과 통역료 일부를 지원한 것을 비롯해 오는 3월까지 20개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암양면에서 백안리 주민일동과 백안리 경로당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 경산시 암양면 암양신협 및 운영위원회 일동 35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재향군인회 회원들께서 1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새마을 지도자 회원들께서 30만 원, 구미시 형곡일동 대동빌라트 경로당에서 10만 원, 형곡일동 이기정씨 5만 원, 청도군 화양읍에서 토평 1, 2 주민들 30만 원, 유동 1, 2 주민들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화양읍에서 고평리 주민들께서 20만 원, 고평리 경로 회원들께서 10만 원, 화양읍 범곡 1, 2 2장 도영현 씨 30만 원, 서상 1, 2 2장 이동휘 씨께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잔뜩 흐린 상태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늦은 오후에 경북 남부 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적으로 확대가 되겠고 내일 낮까지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북부 쪽 등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는 구름의 양이 많고요. 또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도,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8도까지 오르겠고요. 문경과 상주는 현재 영하 3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도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한 상태인데요. 현재 영하 3도 안팎, 낮 최고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과 포항의 한낮 기온은 9도로 포근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이 되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이후로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